네, 저희 출발 증시 계속해서 2025년도 업종 대전망 하고 있죠. 네, 오늘은 보험과 증권 중심으로 금융주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이미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연간 전목 리포트를 내셨는데 먼저 보험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상당히 또 인상 깊었어요. 2024년은 좋다가 말았다. 그리고 2025년은 당분간 헤어질 결심이라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하셨더라고요. 그 근거는요, 먼저. 네, 지금 보험 업종에 대해서 2025년도에 좀 보수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근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지금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이 부분은 보험 업종 펀더멘털에는 굉장히 좀 이제 부담스러운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규제 불확실성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는 국면이고 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보험사들이 이번에 배당 가능 이익이 없어서 삼성생명, 삼성화재 그리고 DB손해보험을 제외하면은 앞으로 배당이 좀 어렵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했었을 때 지금 보험주는 굉장히 좀 압축적으로 지금 종목을 좀 가져가야 될 때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실적 측면에서도 조금 부담이 있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료 파업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뭐 그 의료 그 청구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네. 보험사들에게는 이게 이익에 굉장히 큰 호재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제 발생주의 회계로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년엔 이게 CSM이라고 하는 조정 항목으로 이게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이게 좀 이익이 이연이 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올해 실적의 역기조로 인해서 내년에는 감익 개연성까지도 지금은 좀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료 파업의 여파가 보험에도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군요. 전혀 그러네요. 생각해보지 못한 이슈인데 일단은 그럼 내년에 보험주는 조금 헤어질 결심이라고 표현하셨으니까 멀리 돌아 뭐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고 네. 반면에 이제 증권주는 그래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증권주는 특별히 비중 확대하고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뭐 쉽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실 네네.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이제 빠지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이 수혜가 굉장히 큰 업종입니다. 왜냐하면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 평가 이익이 또 이제 이익에 기여하는 부분들로 이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증권사들의 기초 이익 체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여전히 밸류에이션에는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증권주를 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고 있는 것이 투자 심리에 상당히 부정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증권주는 어떤지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금리가 빠지게 되면은 보험주에게는 좀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는 요소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네. 일단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네. 뭐 보험료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새로 보험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좀 이제 그 부담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신규로 들어오는 보험료가 줄어들게 되는 그런 이제 매출 감소 내지는 이제 신규 이제 그 운용 재원이 좀 이제 줄어드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금리가 빠지게 되면은 보험사들은 운용하는 데 있어서 좀 이제 운용 손익의 부담이 생기게 되는데 이 이유는 지금 보험사들도 사실 채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전체 운용 자산 중에서 보통 한 60% 이상은 이제 채권이고 한 80% 정도까지는 그 금리부 자산이라고 해서 금리에 연동이 되는 그런 이제 자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보험사들은 이 그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이제 손익에다 반영을 하지 실질적으로 여기서 발생하는 그 평가 손익 같은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고 다 이제 자본단에서만 조정을 하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그 채권 평가 이익은 손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신규 투자 이원이 하락하면서 이자 수익이 좀 이제 그 늘어나는 네네. 폭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증권하고 보험하고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게 좀 다르다. 굉장히 원칙이 좀 다릅니다. 다르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사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걸 완벽하게 뭐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긴 한데 그렇다 보니까 금리가 내려가거나 내려가면서 채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증권은 바로 이익에 반영되지만 보험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금리가 인하하는 시기엔 도리어 증권이 더 매력적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12월은 이제 저희가 보통 배당의 계절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배당주 투자하려면 사실은 더 먼저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긴 하지만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차라리 배당주를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증권주하고 보험의 배당 매력 이런 것들도 저희가 조금 살펴보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기업 가치 제고와 관련된 계획들을 금융사들이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좀 살펴주십시오. 네, 일단 뭐 배당 관점에서는 보험 증권은 굉장히 좀 이제 매력적인 업종이라고 보셔도 괜찮으실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그 보험 증권 같은 경우에는 분기 배당을 하지 않고 연말 배당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삼성증권이나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현재 7%대 배당 수익률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보험사들은 지금 DB손해보험이 그 6에서 7% 정도 네. 사이에 좋네요. 배당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사실 그 배당 관점에서는 전혀 부담이 없는 주가 레벨이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밸류업 관점에서는 잠깐 살펴보자면은 보험하고 증권은 아예 그 향방이 좀 달랐습니다. 보험사들은 올해 그 밸류업 공시를 한 기업이 하나도 없었고요. 네. 오히려 증권사들은 키움증권이 그 국내 최초 그 1호 밸류업 공시를 발표를 했었고 네. 그 이어서 이제 뭐 미래에셋 증권이라던가 혹은 뭐 기타 다른 이제 그 증권사들도 이 밸류업 공시에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지금 12월에는 NH투자증권이 또 이제 밸류업 공시를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밸류업 그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요 세 개의 회사가 최근에 공시를 해서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밸류업, 배당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업종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지만 네. 증권업에 대해서는 비중 확대 의견을 여전히 유지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가운데 증권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경쟁력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리포트에 쓰셨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내년까지 보면서 유망하게 볼 수 있는 탑픽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내년까지 가져가는 데 있어서 저는 지금 가장 부담이 없는 종목으로는 한국금융지주를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네.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이제 기초이익 체력이 연간 1.1조 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지금 시가총액은 4.5조 원 정도밖에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편이고요. 증권주를 보실 때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 몇 가지를 꼽아보자면은 네. 네. 일단 첫 번째는 자본력입니다. 증권회사가 돈을 버는 방식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가 수수료 그리고 두 번째가 운용손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주식이라던가 채권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이제 운용손익이라고 하면은 증권사들은 자기 자본 대비해서 최대 11배까지 레버리지를 땡겨서 운용을 할 수 있는데 이 자본을 지금 운용하는 이 비즈니스에서 기초 이익 체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증권사들의 자본을 좀 살펴본다면은 2014년에는 국내 증권사 합산 자기 자본이 한 37조 원밖에 안 했는데 지금은 80조 원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레버리지를 최대 11배까지 땡긴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운용 손익이 지금 늘어나 있는 상황이라고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증권사들의 매출 중에서 이 수수료와 운용 손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은 수수료보다 운용 쪽에서 지금 기여하는 바가 크고 그리고 심지어 이 수수료 중에서도 이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3%에 불과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시장 변동성이 확대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주들이 굉장히 좀 방어적인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게 여기에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올해 증권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세 개 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뭐 국내 뭐 증시가 엄청 좋았다거나 새로운 비즈니스가 뭐 시작이 되었다거나 네. 그런 거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기초 이익 체력이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반영이 네.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러한 흐름이 내년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증권주 충분히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에서 많이 탈출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네. 시장도 침체라 말씀하신 대로 증권사 생각하면 수수료 별로 못 볼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 하실 텐데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세요. 아까 말씀하신 운용 수익 쪽이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고 있고 자본도 네. 늘어나서 그 수익이 더 내년에 늘어날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어떻습니까? 내년에 그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 말고도 증권이나 보험 쪽에 다른 모멘텀 우리가 기대할 만한 모멘텀이 또 있습니까?
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그 비급여 그리고 네. 실손보험의 개혁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올해 안에 지금 그 개선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좀 이제 지켜보시면은 보험업종에서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을 해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는 실손보험 때문에 연간 적자가 2조 원입니다. 네. 누적이 아니라 이거는 매년 2조씩 네.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비급여랑 실손보험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부분이 지금 현행 이제 회계 기준상으로는 이제 예실차라고 하는 이제 개정에서 이제 이게 환입이 되면서 이익으로 잡힐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개혁안이 충분히 좀 이제 기대해 볼 만큼 이제 그 손해율 개선에 기대해 볼 만큼 나올 수 있다면은 보험업종은 그때부터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서, 사실 지금 보험업종에 대해서 중립 의견을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이 안을 한번 확인을 하고 다시 투자 의견을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라고 네.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비급여 실손 개혁안을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투자 전략 간략하게 제시를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연말까지는 뭐 배당 수익률에 연동되는 주가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펀더멘털 중심으로 좀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뭐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안 한번 확인하고 다시 보자 말씀드리고 있고요. 업종 탑픽으로는 한국금융지주 말씀드리고 관심주로는 NH투자증권 그리고 삼성증권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험 증권업종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